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로 찾아뵙게 된 특목관, 엘리트에드 특목관 원장 유형신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어제 금요일 날 이제 부산 일가구 합격자가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은 먼저 그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축하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를 갔을 때 어떻게 대학을 가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뭔지 내신에서, 그리고 내신은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학교에서 말하는 뭐 조기 졸업이라든지 조기 진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뭔지, 뭐 IQ 조절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뭔지를 좀 알아보는 그런 정보 공유의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정보 공유의 목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혹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하시면 저희 엘리트에듀 학원으로 네이버 검색하면 나오니까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가구 합격자 입학 설명회 일과 고등학교를 위한 좀 맞춤식의 어떤 정보 공유를 진행할까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과거에서 대학을 어떻게 갈지, 그리고 1학년들 이제 처음 내신을 하니까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하고 주의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신별로 수학과학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아까 제일 처음 보여줬던 어떤 프로그램을 마지막으로 보여주기만 하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졸업생 현황을, 그러니까 대입 현황을 일가구에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위에 있는 표가 2022년, 즉 22학번들의 실적이고요. 밑에 있는 게 23학번의 실적입니다. 지금은 이제 24학번들이 대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점점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작년에 이제 30명이 갔죠. 올해는 18명 갔고요. 근데 포스텍은 38명. 작년은 33명이 갔고요. 그 다음에 재작년에 뭐 유니스트 울산에 있죠. 32명이 갔고 작년에는 38명이 갔습니다. 뭐 고려대나 성균관대도 꾸준하게 계속 실적이 나오고 있고요. 연세대가 이제 최저가 생기면서 좀 많이 줄긴 했는데 그래도 학생들이 또 최저에 도전을 하면서 수능 최저를 말씀드립니다. 10명 정도 또 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 부산에 있는 가구가 두 개가 있는데 이 가구도 상당히 괜찮은 실적들을 갖고 계속 좋은 입시를 하고 있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과거에서 그러면 대학을 가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좀 해보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리고 학생부 논술, 그리고 수능, 정시 이렇게 총 네 가지 형태로 사실은 대부분 대학을 가죠. 일단 교과라는 거는 내신만 가지고 대입을 하는 거고요. 종합은 내신을 기반으로 생활기록부의 어떤 활동들, 뭐 세부 특기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창체 활동이라든지 본인의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본인들의 어떤 고등학교의 생활을 내신과 결합해서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죠. 그리고 논술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수학으로 뭐 과거 시험을 본다. 학교에 가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대학마다 주어지는 논술 시험지를 풀어서 이제 내신이 조금 부족하거나 해도 이 논술 시험으로 갈 수 있죠. 그리고 수능은 이제 저희가 대학을 갈 때 주로 썼던 어떤 정시 형태, 즉 말 그대로 그 11월 제일 추울 때 문제를 풀어서 가는 그 전형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학교는 학생부 교과로 대학을 가는가? 절대 아니겠죠. 왜냐?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신 받기가 힘듭니다. 내신 받기가 힘들고 과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내신만으로 대학을 간다? 이거는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는 건 뭐냐? 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이 전형으로 가겠죠. 왜? 과거는 자사고나 모든 일반고를 통틀어서 선택 과목의 폭도 넓고 활동이 활동의 퀄리티가 뭐 남다릅니다. 그래서 실험이나 보고서들의 내용들이 기존 학교들과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과거에서는 주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대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제 수학 실력이 좋은데 성적이 좀 안 나와서 논술을 도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도 대부분 최저가 없는 대학 논술 또는 최저가 약한 논술들을 통해서 대학을 가기도 합니다. 연세대, 한양대,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최저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서도 가끔씩 쓰는 전형입니다. 논술로. 자, 그리고 수능을 치는 학생들은 거의 없고요. 대신 아까 잠시 얘기가 나왔었는데 최저가 걸려있는 학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목적으로 진행하는데 대부분의 또 학생들은 그런 최저가 걸려있는 전형을 안 씁니다. 잘. 그냥 온리 학생부 종합, 자기 활동과 내신으로 대학을 가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과거에서 이제 대학 가는 방법이 학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대학을 갈 때 쓰는 전형이고요. 그럼 과거에서는 이제 대학을 어떻게 조금 보내는가? 보통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보내게 되는데, 첫 번째, 자, 1학년과 2학년, 그리고 3학년을 쭉 진행을 해서, 일반적인 진짜 고등학교 3학년 생활을 다 한 후, 이런 대학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공계 특성화 대학은 카이스트, 지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포스텍, 켄텍까지 해서 이 중에서 이제 포스텍을 제외하면 저희가 흔히 수시 모집에 쓰는 6장, 즉 수시 모집은 원래 6장을 쓸 수 있습니다. 총 정시는 3장을 쓸 수 있고요. 원래 일반적으로는 총 9장을 쓸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포스텍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그 6장을 안 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과고생들은 6개 외에 이만큼, 즉 한 4개에서 5개 정도를 더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포스텍은 이제 나라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기업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수시 6장 이내에 들어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학교들을 보시면 서연고, 서성한, 중경, 여학생들, 이화여대, 서울시립대, 가까운 이제 부산대 등을 이제 학생들이 주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진학하는 방법은 조기 졸업. 많이 들어보셨죠? 가고를 가는 이유 중에 조기 졸업이라는 이유도 있을 만큼 이제 유명한 부분입니다. 또는 조기 입학. 이 두 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조기 졸업은 뭘까? 조기 입학은 뭘까?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할 텐데 이 부분도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조금 드문 케이스이긴 한데 보통 이제 카이스트, 지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같은 이런 과학기술원에서는 조졸 조진 외에 고2 때 과학영재라고 해서 요걸 선발해서 또 대학을 가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자, 이게 과학영재 선발 제도인데 카이스트 예를 들어보면 자, 2학년 때 재능이 탁월한 친구가 이걸로 선발이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학교장이 추천해야 되는데 과학기술 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조기 졸업이랑은 조금 성격은 다른데 이제 과학이나 수학 관련해서 뭔가 좀 특별한 뭐 실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건 누가 봐도 정말 잘하는 친구다라는 어떤 부분들이 인정이 되었을 때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서 이런 전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건 뭐 과거뿐만 아니라 일반고에서도 이렇게 쓸 수 있는 전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네, 뭐 글이 많은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기 졸업이 있고 조기 진학이 있습니다.
조기 졸업과 조기 진학의 제일 큰 차이는 조기 졸업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 입시를 실패하게 되면 재수를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재수를 해도 남들과 같은 3년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지만 아무래도 조기 진학은 이제 대입에 실패를 해도 3학년으로 남게 되겠죠. 그뭔 차이가 있냐? 뭐 재수를 해도 많이 공부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좀 있냐면은 오늘은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 진학이 됐을 경우에 입시를 실패한다 하더라도 3학년이 남게 되면 3학년에 남아서 대부분 상위권을 해서 사실은 조금 더 좋은 대학들을 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물론 조기 졸업은 기본적으로 성적 자체가 좋기 때문에 대입에 실패할 경우는 잘 없지만 혹시나 실패하는 경우에는 조기 진학보다는 조금은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조기 졸업 같은 경우에는 국수 영사과 사회도 들어갑니다. 요거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거기서 성취도가 A가 80% 이상. 국수 영사과까지 하면 보통 9과목에서 10과목 정도를 1학기, 2학기 때 이제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한 학기에 한 10개 정도를 배우니까 80%라 하면은 1학기, 2학기 통틀어서 B가 5개는 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빠를 겁니다. 자, 그래서 80% 이상의 학업 성취도가 A고, 그러니까 A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얘기죠. B는 없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수학, 과학, 교과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성취도 80% 이상의 A는 국수, 영, 사과를 다 보는데 실제로 이제 등수는 뭘로 보냐면은 수학이랑 과학만으로만 등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몇 퍼센트 들어야 되냐면 수학, 과학으로만 내신 점수가 20% 이내인 학생들이 조기 졸업이 됩니다. 옛날에 이제 100명일 때는 20등까지 조기 졸업, 그리고 나중에 보시겠지만 40등까지 조기 진학이었는데 지금은 90명이기 때문에 18명까지가 조기 졸업 기준이 되고요. 36명까지가 조기 진학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일단은 전체에서 20% 안에 들어야 됩니다. 수학과학으로. 그리고 국수, 영, 사과에서 B가 5개가 뜨면 안 됩니다. 4개까지 가는. 그래서 그걸 만족하면 이제 조기 졸업이 되는 거죠. 교집합입니다. A가 80% 이상이 돼야 되고 성적은 18등 이내로 들어야 한다. 수학, 과학이. 아니면 고등학교 입학해서 6개월간 이제 2번을 이제 검사를 할 텐데 IQ 검사를 해서 이제 2번 다 140 이상인 자가 또 조기 졸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는 게 내신이 안 좋으면은 IQ가 좋다고 해서 조기 졸업을 해봤자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신이 안 좋은 상황에서 조기 졸업을 시도하면 재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니면 고등학교 입학 후에 전국대거나 아니면 학교장 추천을 거쳐서 3등 이내로 입상을 하든지 아니면 국제올림피아드. 얼마 전에 이제 저희 학원에서도 고등 올림피아드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고등 올림피아드 준비하는 학원도 거의 없더라고요. 가성비가 떨어져서 그런가. 그런 올림피아드에서 국가대표로 참가한 학생들이 조기 졸업의 기준이 됩니다. 그거까지 알아주시면 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성적, IQ, 대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죠. 근데 그 중에서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성적으로 조기 졸업을 하게 됩니다. 네. 중간에 계속 말이 나와서 빨리 말하고 넘어갈게요. 자, 조기 입학, 조기 진학이죠. 조기 입학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학생의 40% 이내인 자, 즉 90명 중에 36등 이내이고 똑같이 80% 이상의 학업 성취도가 A가 나와야지 조기 입학이 가능합니다.
합니다. 네. 휴학이랑 복학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조기 졸업과 입학이죠. 차이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조기 졸업은 실패하게 되면 아예 학교에서 나가야 되니까 재수를 해서 또 다음에 대학을 도전해야 되고, 조기 입학, 조기 진학인 친구들은 실패를 한다 하면 그냥 이제 자동으로 3학년에 남게 되고, 3학년에 남아서 성적을 좀 더 관리를 하게 된다면 보통 포스텍이나 뭐 그 정도를 갈 수 있는 학생들이 서울대도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은 이제 시험을 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3년을 한 친구만큼 교과를 또 이수해야지 졸업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성적만 들어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3학년 때 해야 될 과목들, 심화국어, AP 미적분, AP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등 해서 3학년 때 해야 될 모든 단원들을 끝내고 이거를 시험을 두 번을 치게 됩니다. 조졸, 조진 시험이라고 하는데, 조졸 시험을 두 번 칩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한 번, 기말고사 끝나고 한 번. 이렇게 해서 5월 달에 한 번, 7월 달에 한 번 이렇게 시험을 치게 됩니다. 요거에서 통과를 해야지 실제로 이제 조기 졸업 또는 조기 입학, 조기 진학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떨어지는 친구들이 종종 있었고요. 많이 떨어졌을 때는 거의 반 정도, 40명일 때 거의 한 22명 정도만 조졸 또는 조진이 해당된 적도 있습니다. 특정 과목들이 어려워서 시험에서 떨어져서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적만 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시험을 치셔서 통과를 하셔야 됩니다.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또는 기말고사 끝나고 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중간 기말과. 그래서 내신도 잘 받아야 되는데 조졸 시험도 쳐야 되니까 그때 학생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대학 가는 방법들은 이제 대부분 알아봤고요. 자, 정리하면 어떻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고, 과거에서는 특이한 부분인 조기 입학, 조기 졸업 뭐 이런 제도들도 있습니다. 그걸 알아봤죠. 더 궁금하시면은 연락을 주시든지 아니면 현재 무료로 1대1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설명회를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과거 학원들이 하죠. 근데 저도 이제 몇 년이 아니고 뭐 1기부터 했으니까 몇십 년이죠. 십몇 년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학생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 학원은 1대1로 한번 상담을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 꼭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대학 내신 등급 컷은 이제 올해 버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저희가 또 중간중간에 제가 1차라고 써놓은 거는 1차, 2차로 나눠진 대입으로 인해서 보통 1차는 성적으로 가르고요. 2차는 면접으로 가르기 때문에 일단은 1차를 통과해야지 면접 볼 기회가 생기는 전형들은 1차 컷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면접이야 제가 해보니까 어쨌든 뭐 저희 학원에서 면접 연습을 한 친구들은 꽤 잘 보는 택이라 1차 컷을 먼저 올려놨습니다.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올해 조금 변동이 있었는데요. 뭐 때문이냐면 이제 뭐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카이스트의 전형이 새로 생겼습니다. 얼리 전형이라고 평소 때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따로 변적 없이 스펙만으로 뽑는 전형이 생기면서 이제 그 전형이 생기고 실제로 일반 전형, 그러니까 원래 넣던 그런 일반 전형이 줄면서 커트라인이 소폭 상승을 했다. 그래서 1차 컷이 1강 같은 경우에는 3.7등급 정도, 전체로 봤을 때는 이제 25등 이내가 보통 형성이 되는데 3.7등급 정도에서 1차 컷이 좀 일어났다. 자, 포스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카이스트만큼은 아니지만 항상 4.초에서 마지노선이 생성됐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적으로 3점 말 정도가 안전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커트라인이 4.2 정도로 올해는 잡혔다. 광주에 있는 과학기술대학 지스트. 자,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는
서성한 정도,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학비나 이런 게 무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 있는 학교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 지스트는 연내 항상 4.8 정도에서 커트라인을 형성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5.3 정도까지 조금 내려온 상황이고요. 디지스트도 1차가 5.5입니다. 1차기 때문에 이거를 최종 합계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1차가 여기서 끊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유니 같은 경우에는 단일이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최종이 이제 오늘 나왔습니다. 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나왔습니다. 그래서 5.3등급 이내에서 최종이 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종합대는 이제 과별로 다 달라서 학교마다 다 컷이 달라서 이런 부분들 제가 지금 여기서 다 설명하기는 힘들고, 예를 들어서 고려대 같은 경우는 1차에 이제 47명 정도가 올해 합격을 했었고, 경희대 같은 경우 1차 13명이 합격을 했는데, 고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2학년, 3학년 다 쓰죠. 근데 경대 같은 경우에는 3학년 중에서 조금 내신이 이제 부족한 친구들이 쓰다 보니 이 정도만 1차를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대는 참고로 이제 1차에서 5배수, 즉 한마디로 10명 정원이면 50명까지 뽑는다는 얘기죠. 그럼 순리대로라면은 고려대 1차 47명은 아마 10명 정도가 붙는다 보시면 되겠지만, 뭐 실제로 그보다 좀 더 붙겠죠. 면접 대비를 열심히 하니까. 어쨌든 간에 종합대는 과별이나 학교별로 점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따로 실지는 못한 점 혹시나 궁금하시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주요 대학 내신 등급 컷인데, 카이스트의 소폭 증가 이외에는 거의 비슷했고, 지스트가 약간 등급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려면은 이제 궁금하신 지점들이, 저 정도 드신 등급이 나오려면은 뭐 성적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실까봐 제가 몇 가지 시뮬레이션들을 돌려봤는데, 6등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수학이. 한두 문제 삐고 나면은 6등급은 흔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4등급이 40%까지, 5등급이 전체의 60%까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6등급은 그러면 거기다 16을 더해서 대략 뭐 76% 정도까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치고, 뭐 6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신 수학이 뭐 조금 늦어서 나머지가 이제 4가 이렇게 맞춰주면 실제로 4.7이라는 등급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봤던 유니, 디지, 그 다음에 지스트라는 서상학급의 대학을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옵니다. 대단하죠? 수학이 6등급이 나와도 가능하다. 아니면 반대로 좀 더 이제 과학에 신경을 써서 수학은 5등급이지만 나머지 과학에서 3을 쭉 찍으면 카이의 커트라인인 3.7등급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또 성향이 반대일 수 있습니다. 수학을 열심히 하는 친구, 근데 대신 과학이 좀 부족한 친구는 수학이 3이 떴는데 나머지가 5가 나와도 포스텍의 마지노선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수학 중시 2, 이건 좀 더 이제 실력이 있다라고 가정했고, 그리고 수학은 2등급인데 나머지는 5가 나왔고, 자, 생지에서 조금 노력을 해서 4, 4가 나온 친구는 요 과학이 5등급대가 마구마구 나와도 지금 60%죠. 반환을 못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카이나 포를 갈 수 있는 성적대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게 평균 등급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모든 걸 잘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포인트 되는 몇 가지만 작정하고 공부를 하고 조금 전략을 세워도 카이급의 대학을 갈 수 있는 문이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내신을 보실 때 1학년에서 좀 주의할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이제 교육 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이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이제 작년에 입학했던 친구들의 내용인데, 국어, 그다음에 수학, 영어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이 3, 6, 3이 의미하는 거는 시수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 6번, 3번 수업이 들어있고, 자, 그 말은 반대로 뭐라고도 하냐면 단위수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위수는 이제 실제 성적에다 이 단위수를 곱해서 가중치를 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수학의 가중치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겠죠. 6이니까. 그래서 딴 거 뭐 2, 3등급 받는 거보다 수학 2, 3등급 받으면 성적이 확 오르거나 아니면 수학에서 점수가 안 좋으면 확 떨어지기 때문에 과거에서 수학의 위상은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체킹해 주셔서 수학 공부 화이팅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특이 지점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중3들은 과목 선택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금 보이듯이 이렇게 진로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거 진로라는 파트는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나중에 성적표에 등급으로 안 나오고 이 진로라고 적힌 친구들은 A, B, C라는 그냥 성취도로만 표현이 됩니다. 아까 조기 졸업을 할 때 쓰는 A, B, C, D, E의 성취도와는 다른 성취도로서 진로 선택 과목에는 A, B, C, 즉 등급이 안 나오고 A, B, C만 나오고 A만 나와도 대학을 갈 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학년 내신에 이렇게 진로 과목이 4개나 있죠. 근데 이 4과목 전부 성적이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도출이 안 되고 등급 도출이 안 되고 바로 성취도 A, B, C로만 나오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A가 나와요. A 비율이 꽤 높기 때문에. 그거 잠시 나중에 따로 다룰 거고요. 이 진로 과목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과고를 간 학생들 중에 대부분 이제 정보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보시면 정보가 기술 과정으로 들어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2학년 때는 진로 과목으로 돼 있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적이 등급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성취도 A, B, C로만 나오기 때문에 실제 생기부에 기록되는 건 A만 기록돼도 상관은 없다. 근데 다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기술 과정으로 편성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주요 과목이 아니란 얘기죠. 정보 쪽에 지원을 하는 학생들은 이 점수가 무조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 쪽 하는 학생들은 대회도 좀 많이 나가셔야 됩니다. 실적 중심의 대입 과정이 많기 때문에 정보를 하는 학생들은 실적 중심으로 대학을 가야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시면 정보가 이번에는 어디 파트에 들어있다? 과학 파트에 들어있다. 3학년 1학기 라인입니다. 이게 3학년 1학기 라인인데 유일하게 이제 3학년 1학기 때 정보가 과학 파트, 아까 기술 과정 파트가 아니라 과학 파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 이렇게 전문이라고 적혀 있는 과목들은 전부 다 등급이 나오는 과목들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네, 아까 이제 처음 잠시 얘기했던 1학년 때 그럼 진로가 들어가면 뭐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전에 이제 진로가 A, B, C로 안 나오고 등급으로 나올 때는 과학의 등급을 다 합치면 무려 11 단위수, 수학은 6 단위수. 그 6대 11이니까 실제 비율을 따져보면 이제 35%대 65%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학보다 사실은 과학을 챙기는 게 유리했죠. 근데 이제 이 투 과목들이 진로로 빠지면서 실제로 그럼 1학년 때 들어가는 수학 과학의 비율이 6대 11이 아니고 6대 3이 됩니다. 즉 수학이 과학의 2배로 들어가 버리죠. 즉 실제로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이제 66.7%가 수학이라고 봐야 되고 33%가 과학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는 1학년 내신에서는 수학이 좀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물론 통합각을 못 칠하는 게 아닌데
수학과 통합과학 둘 중에서는 수학의 비율이 더 높다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나머지 이 두 과목들은 진로기 때문에 성적이 A, B, C로만 나오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아무 때나 하면 됩니까? 이게 아니고 A는 나오셔야 합니다. 근데 쉽게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국어와 영어를 뭐 1등급, 2등급 맞으세요. 제가 수학과학도 1등급, 2등급 맞으란 말 안 했습니다. 아까 중간에 제가 시뮬레이션 돌린 거 보셨겠지만 뭐 3등급 또는 4등급 또는 5등급 내에서 왔다 갔다 하면 개인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좋은 대학들을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국영수도 국어랑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인재상 자체가 글로벌 리더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인재상에 보면은 국어와 영어에 대한 어떤 능력치들, 그러니까 글로벌은 영어고 리더는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국어의 능력을 말하겠죠. 그 실제로 서류 평가에서도 또 인성, 글로벌, 과학, 기술, 리더 이런 말이 항상 나와 있죠. 그러니까 국어, 영어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5등급 정도만 맞아줘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목별로 내신을 간단하게 분석을 해드릴게요. 너무 자세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학입니다. 선생님이 세 분이 계세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세 분이 계셔서 나눠서 출제를 하시고요. 전부 서술형입니다. 그리고 13문제가 나오는데 안에 이제 소문안까지 보면 한 문제당 보통 두세 개씩 있다 보니까 최대한 30문제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큰 문제는 13개인데 안에 소문안까지 포함을 하면 한 30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자, 선생님들이 아까 세 분이서 나눠서 출제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본 거예요. 작년에 이제 실제로 이제 이 분들이 이제 선생님이셨는데, 여기 이제 뭐 예를 들면 조땡땡 선생님은 인수분해랑 복소에서 5문제, 조땡땡 선생님은 뭐 집합과 명제에서 5문제, 그 다음에 고땡땡 선생님은 뭐 점과 직선 원에서 또 3문제, 이렇게 해서 총 13문제를 내셨습니다. 자, 두 가지를 조금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문제 수가 작다 보니 진짜 한 문제의 배점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한 문제로 등급이 작게는 하나, 많게는 2개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 평균이 한 30점대, 40점대가 나오는데 이 30점, 40점 사이에 대략 한 최소한 20명에서 30명까지 학생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4, 5, 6등급대를 형성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정말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차이로 등급이 정말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뭐 더하기 빼기 잘못하거나 뭐 2 곱하기 4를 6이라고 쓴다거나 예를 들면 그런 실수 하나로 등급이 정말 크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학부모님들도 학생들 점수 안 나왔다고 이게 구박할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아쉬운 상황이구나, 이 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를 알고 좀 더 꼼꼼하게 풀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게 훨씬 좋다.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50% 이상의 학습지에서 사실은 나오는데 절대 같이는 안 나오고요. 변형이 됩니다, 항상. 그리고 그래서 메인이 학습지가 돼야 되고 추가로 이제 증명 문제들이 올해는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 담당 선생님 특징 중에 하나겠죠. 중간에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예시의 요 선생님께서는 이제 증명 문제를 좀 많이 내셨고 그런 거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선생님마다 특징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때 바뀌니까요. 올해 또 수학은 이분들이 안 하시겠죠. 그래서 그때 그 선생님에 맞춰서 저희가 따로 프린트나 이런 걸 구성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마지막 문제로 나왔던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수능 30번이나 어떤 모의고사의 마지막 문제랑 상당히 흡사한 형태를 갖고 있는 문제였다. 그 정도 이제 이해도가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다. 이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잠시 공개를 했습니다. 물리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종류별로, 단원별로 저희가 이제 퍼센테이지를 매겨가지고 분석을 해봤는데요.
뭐 유튜브의 장점이 이제 뭐 정지해서 뭐 보면 되겠죠. 뭐 정지해놓고 보셔도 되고 뭐 캡처해줘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뭐 선행을 할 거고 실제로 이제 문제는 단답형 30%에 서술형 70%가 나왔다. 근데 특징이 수능 특강, 흔히 얘기하는 이제 수험생들이 보는 책이죠.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인데 수능 특강에서 이제 변형 문제가 70% 이상 출제됐다. 그래서 과학 같은 경우는 수학이랑 좀 다릅니다. 과학은 선행이 곧 심합니다. 자, 그래서 미리 보는 게 중요하고 수능 특강을 꼭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평균이 한 4, 50점 수준이고 학교 선생님의 프린트 출제 경향을 보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학생들은 최소 70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화학인데 이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두 분이 내고 있죠. 정땡땡 박땡땡 선생님인데 한 분은 일반 화학 범위까지 넘나드시고요. 경시 유형도 좀 내시고요. 자, 한 분은 이제 수능 유형의 고난도 문제가 또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문제를 보여드리는데 하나는 일반 화학 수준의 문제, 하나는 대입 수능 형태의 문제들 이렇게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 준비를 할 때 이런 특징들 갖고 있으니 일반 화학 정도까지는 또 봐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그 외에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상담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이제 단원별로 이제 몇 프로씩 나왔는지 제가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랑 같이 저희 과고팀이랑 같이 확인을 해 보았는데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19문항 중에서 서술형 70, 객관식 30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로 이제 생물 같은 경우는 이제 외우는 게 많죠. 그래서 요약집, 용어 정리 뭐 이런 게 필요하고요. 자, 문제풀이, 요약, 정리 필수, 백지 테스트, 외운 걸 확인하는 백지 테스트 또는 가로 테스트 통해서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구학 같은 경우에는 총 14개에서 17문항. 소문항 치면은 한 30문제까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출제는 단답 서술, 그 다음에 선생님의 PT 내용이 나오는데 지구학 선생님은 이제 좁은 범위를 깊게 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PT가 내용은 좁지만 160페이지 이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물론 또 내년에 어떤 선생님에 따라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대비를 또 다르게 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지구학 같은 경우는 이제 상시는 아니고 시험 치기 한 달 전, 즉 4주 전에 개설을 해서 내신 대비만 하고 빠지는 모라생은 이제 계속 하는데 지구학은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보면은 개념 이해 기반이냐, 수식 유도냐, 공식 적용을 하는 거냐 이렇게 이해 그 문제 유형을 나눌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몇 개를 보여드린 뭐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빨리 넘어간 게 뭐 유튜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정지해놓고 보셔도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캡처 따셔도 됩니다. 이렇게 제가 뭐 정보 공유의 목적으로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일단 그 오늘은 간단하게 각오를 들어갈 때 어떻게 공부를 해 가야 하며 내신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대학은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대학의 어떤 즉 학교의 대입 실적은 또는 커트라인은 어떤지 정도를 제가 통틀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고 우리 아이 이제 가고 가면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야겠다 이제 이해가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해는 되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더 뭔가를 물어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수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저희 엘리트 헤드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엘리트 헤드 같은 경우에는 뭐 마지막에 한마디만 하면 지금 보이는 시간표가 과거 시간표입니다.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10시까지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주말에도 저희가 영어를 포함해서 물화생을 수를 다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일주일 내내 조금 오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뭐 일요일날 조금 일찍 마치긴 합니다만 어, 근데 이렇게 안 하면은 아마 가고 가서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합격을 했다고 해서 넉넉히 놀기에는 가고는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활동도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중을 위해서라도 지금 저희 엘리트 에듀와 함께 공부를 가고 가는 공부를 좀 더 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도 정보 공개를 좀 하였고요. 그 외에는 이제 잠시 이런 시간표 정도는 제가 좀 보여드렸습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현재 1대1 무료로 상담을 하고 있으니 엘리트에듀 검색해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엘리트에듀 특목관 원장 유형신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